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NBA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토니볼 채널의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은 다른 화면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중요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반복되는 최적화의 작업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오늘 아침 8시 정도에 이렇게 댓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다시 좀 정정을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셨다면은 조금은 좀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토니볼 채널이 아직 1000명이 안 돼서 커뮤니티 영역이 없습니다. 게시판처럼 쓸 수 있는 커뮤니티가 유튜브에도 있는데 아직은 그거는 1000명 이상만 된 그 채널에만 열리거든요. 근데 아직은 1000명이 되지 않아서 제가 긴급하게 올린다고 해서 요걸 고정 댓글로 올렸는데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거를 봤을까 조금은 좀 저도 궁금하고 그나마 좀 많은 분들이 이거를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냐면은요. 어저께 저녁 때 제가 컨텐츠를 올리고 나서 네, 구독자 중 한 분이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컨텐츠에 제가 그 구독자분이랑 나눴었던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리플로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구독자분이 류 인투 더 레인 님이 되게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 어떤 의견을 주셨었냐면은 그 배당 적중률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 배당 적중률을 갖고서 이런 것들을 승부를 분석하는 그런 분석가들도 많이 있는데 토니볼도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좀 보면은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말씀 주셨던 게 토니볼이 예측을 했었던 것 중에 틀렸었던 부분 뭐 많이 있죠. 틀렸었던 부분은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다 배당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던 배당 적중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었던 부분들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배당 적중률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좀 고민을 안 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마땅히 좀 답을 못 찾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튜브 컨텐츠로 만들어서 계속 적용을 하기에는 조금 좀 사이즈가 큰 작업이기도 했었었고요. 그런데 정말 작게나마 이 배당 적중률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저께 밤에 어, 그 토니볼이 이제 머신러닝이 예측했었던 그 TBS 값이라는 걸 갖고서 보통은 제가 이제 TBS 값으로 경기를 추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경기를 찍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똥손이면은 다 망하는 거고 그 제가 잘 찍으면은 또 성적이 좋은 거고 항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한 원칙도 조금 좀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아예 이거를 두 번째 필터 작업을 배당 적중률 사이드로 바라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은 좀 그 표의 폼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벌어졌었던 경기들을 경기가 벌어지기 전에 그 배당 적중률 사이드로 보고 경기를 다시 추려봤더니 요런 그 결과 예측치들이 나오더라고요. 디트로이트 미러키는 미러키 사이드고 샬럿과 댈러스는 댈러스 사이드고 미네소타 멤피스는 멤피스 사이드고 피닉스 애틀란타는 경기가 안 열렸고요. 클리퍼스 뉴올리언스는 클리퍼스 사이드, 세크라 포틀랜드는 포틀랜드 사이드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 경기 결과 지금 보신 분들은 물론 저희 토니볼은 다 그 핸디 조건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적중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TBS 마진을 깔고서 제가 선택했었던 부분보다는 이 배당 적중률로 필터링을 한번 더 해본 결과치가 훨씬 괜찮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월 초에 그 핸디를 공략하기 위해서 TBS 마진이라는 값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TBS 마진을 쭉 깔고서 제가 셀렉트한 경기들을 보고서 이제 적중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60%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배당 적중률까지의 그 교집합 필터를 갖고서
정리를 하면은요, 적중률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다만 경기를 고르는 부분들이 경기 수가 추천되는 경기 수가 추려지는 경기 수가 좀 더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경기 수가 많고 적음보다는 더 안전하고 위험 요소가 계속 배제된 경기들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한 당분간은 제가 이제 이 NBA 컨텐츠를 만든 지 한 3주가 조금 안 돼서 그 3주 안에도 되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최적화를 지금 찾아보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우선은 요 필터 값까지 합쳐갖고 당분간은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추렸었던 부분과 제가 아침이 아니라 어저께 저녁 때 추리고 아침에 올렸었던 컨텐츠 이 부분을 어떤 기준값으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됐는지 그거를 다시 리뷰식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올렸었던 동영상 컨텐츠에서는요, 오늘 경기를 미러키 헨승사이드, 그리고 뉴욕 헨승사이드, 클리퍼스 헨승사이드, 세크라 헨승사이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크라가 아니라 포틀랜드죠. 포틀랜드 하나 빼놓고는 다 뭐 이유가 뭐가 됐든 다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그 TBS 마진과 배당 적중률에 대한 그 교집합을 해서 추렸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게 어떠한 기준값으로 어떠한 기준 법칙을 통해서 기준 법칙이라기보단 기준이죠. 기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진행할 건지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토니볼의 NBA 경기 선택의 기준입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뭐 계속 이 기준에 맞춰서만 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여기죠. 연승 연패 프로토콜 격리에 의한 리스크가 있는 경기는 제가 좀 제외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TBS 마진을 따져보고 TBS 마진이 핸디캡 조건보다 크면은 이거를 우선 추렸죠. 그리고 그 TBS 마진 그래서 여기 지금은 1번까지만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찍었었죠. 항상 경기 결과를요. 그러다가 금손인 날은 해피하고 똥손인 날은 다 같이 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그 TBS 마진과 핸디 조건 값을 이제 어떤 날은 2.5도 그냥 가고 어떤 날은 1.5도 가고 어떤 날은 0마진이 벌어졌는데도 그냥 간 날이 있어요. 오늘은 커리가 잘할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도 기준을 오늘 정했습니다. 제가 미러키 경기를 보면서 기준을 좀 정했어요. 그래서 1.5까지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 마진 차이가 1.5 정도까지 나면은 그 경기는 안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걸렀잖아요, 한번.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 승패에 대한 배당 적중률을 봅니다. 근데 배당 적중률이 이제 더 큰 경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큰 경기가 1%나 뭐 동률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기들은 안 데리고 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0, 1, 2, 3번을 다 추린 다음에 2번과 3번이 조건값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기만 선택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정리를 한답시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를 이제 오늘 경기 어떤 식으로 다시 정리를 했는지 그거를 실제 사례에 맞게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공지를 올리게 됐었을 때 그 활용을 했었던 문서인데요. 네, 그 기존 문서랑 이거랑 봤었을 때 여기에 홈승 배당 적중률, 홈패 배당 적중률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고요. 이 핸디값은 최근 100경기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핸디값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트로이트랑 미러키 오늘 아침에 경기를 했었었죠. 여기는 안 보셔도 돼요. 요 승리 가능 조건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 승리 가능 조건이 TBS 마진에 다 들어가니까요. 자, 14대 2로 미러키가 이깁니다. TBS 마진이. 근데 핸디 조건은 10.5를 줬어요. 1.5 정도 차이가 나죠. 약간 간당간당했습니다. 근데 미러키 홈패
그 승패 배당도 미러키가 미러키 사이드가 56으로 더 높았어요. 그러면은 어, 이쪽 얘랑 얘가 같은 사이드를 보는 거잖아요. TBS 마진과 핸디의 조건에 대한 배당 적중률이 같은 사이드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기는 데리고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네, 요 경기는 조금은 좀 좀 어이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막판에 12점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네, 디트로이트가 22초 남겨놓고 보통 12점 차이에 22초 남겨놓으면은 공격을 포기하든지 악수 타임을 갖기 마련인데 이때 3점을 던져서 3점을 꽂았어요. 그래갖고 이 경기는 좀 어그러졌는데 그래서 제가 요 이 갭 차이를 1.5까지는 간당간당한 걸로 봐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요 경기에는 반영을 하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핸디 조건 값과 TBS 마진 차이가 1.5 정도까지 나면은 1.5까지는 안 데리고 가고 이제 2.5부터는 데리고 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좀 기준을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결과적으로 미러키 사이드를 보기는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근데 이 경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이 TBS 마진과 이 핸디 조건의 그 갭 차이를 1.5까지는 그냥 패스하고 가자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샬럿과 댈러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댈러스가 TBS 마진이 9점 정도 앞섭니다. 근데 핸디 조건은 4.5까지만 줬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최소 1.5 정도까지는 후달리니까 1.5 정도까지는 패스를 하자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1.5를 더하면 6입니다. 그래도 3 차이로 댈러스가 이깁니다. 근데 배당에 대한 부분도 댈러스 쪽을 보고 있어요. 40대 54%입니다.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댈러스가 이겼습니다. 댈러스가 오늘 포르징기스 선수가 복귀하면서 이제 4연승을 달리게 됐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그 접근법으로 봤을 때 이제 적중이 됐었던 부분이고요. 원래는 제가 어저께 뉴욕과 브루클린 경기에서 뉴욕 사이드를 봤어요. 이 TBS 마진만 보고서 고른 거죠. 왜냐하면은 마진 차이가 2점밖에 안 나는데 뉴욕한테 5.5 핸디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 승패에 대한 배당 적중률을 본다면은 네, 뉴욕 쪽이 41%로 더 낮아요. 브루클린이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데리고 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7점 차이로 네, 뭐 핸디 조건에서는 간당간당하게 네, 브루클린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저께는 데리고 갔지만 오늘 아침에 올린 그래서는 안 데리고 가는 걸로 다시 좀 바꿔놨는데 뭐 그거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운영 정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미네소타 멤피스입니다. 미네소타 멤피스는 TBS 마진이 5점이나 멤피스가 더 높아요. 근데 미네소타한테 마이너스를 줬어요. 배당은. 그러면은 멤피스가 7.5 정도 앞선다고 하는 거죠. 7.5 정도. 근데 여기서 1.5를 빼더라도 멤피스가 6 정도는 더 앞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멤피스 사이드를 보는데 배당 적중률도 멤피스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리고 갑니다. 근데 결과는 네, 멤피스가 이겼습니다. 이 부분 제가 잠깐만요. 제가 이 결과치를 다시 채우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미네소타 멤피스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결과도 멤피스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희가 데리고 가서 네, 멤피스 쪽으로 잘 적중이 나왔고요. 오클라호마랑 LA 레이커스는요. 토니볼 마진이 8대 8이 나왔어요. 이건 작년에 뭐 오클라가 뭐 성적이 더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폼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던 수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클라 사이드를 봐야 되는 거죠. 8대 8인데 오클라. 근데 제가 배당에서 1% 정도밖에 차이가 동률이거나 1% 정도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케이스는 네, 안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결과는 레이커스가 대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 아틀란타는 벌어지지 않았고요. 이제 두 경기 남았는데 이제 클리퍼스랑 뉴올리언스입니다.
이 경기는 클리퍼스 사이드를 봤습니다. 11점이나 TBS 마진이 앞서고 있고 배당 핸디 조건은 6.5를 받았죠. 여기에 1.5를 더해도 8이 돼서 3 정도의 차이는 클리퍼스가 앞섭니다. 그리고 배당도 네, 클리퍼스가 59% 적중률 배당을 받았습니다. 네, 근데 결과는 이 부분은 뭐 어긋나는 부분도 분명히 생깁니다. 네, 모든 게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어긋나는 부분이었는데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조금은 좀 아실 거예요. 이 경기도 미러키 경기처럼 좀 어이없게 어이없게 막판에 스코어가 줄어들었어요. 11초인가 12초를 남기고서 이제 보통 악수타임 가는데 뉴올리언스가 그걸 달려가서 2점을 꽂아 넣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틀어졌습니다. 뭐 근데 뭐 결과적으로 틀어진 건 틀어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쉬움을 빨리 버려야겠지만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요런 히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건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요 클리퍼스 경기는 네 이제 제외된 경기라고 안 맞은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틀랜드랑 이제 세크라의 경기죠. 네, TBS 마진이 포틀랜드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근데 4.5 핸디밖에 안 받았어요. 여기에 1.5를 더하더라도 이제 6이 나오기 때문에 TBS 마진 5점 이상은 포틀랜드가 이깁니다. 근데 포틀랜드가 이기는 배당을 받았어요. 두 쪽의 사이드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포틀랜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네, 6점 차이로 포틀랜드가 이겼습니다. 네, 이 경기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이 경기 특히 포틀랜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 경기 올해 정말 재밌게 본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법칙을 정해갖고 이제 기준을 정해갖고 이제 요 경기를 태울 건지를 말씀드렸고 변화된 그 기준값에 의해서 오늘 경기를 다시 되돌아봤었을 때는 네,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아쉽게도 네, 5경기밖에 열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TBS 마진과 이제 배당 적중률의 값이 같은 사이드로 움직인 거는 2개밖에 없어요.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이 경기랑 덴버랑 골스 경기. 자,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필라델피아랑 마이애미는 지금 대규모 프로토콜 변수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찜찜한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찜찜한 여지가 있지만 네, 오늘 적합한 경기가 다른 경기들은 다 이 TBS 마진과 배당 적중률이 다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포틀랜드랑 인디애나는 배당 적중률이 같아요. 네, 이 포틀랜드 사이드를 많이 보고 있는데 배당 적중률이 같아갖고 이 부분은 제 마음은 포틀랜드로 가고 싶지만 네, 이 부분은 좀 패스 우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이애미 같은 케이스 근데 여기는 너무 좀 혼재되어 있죠. 지금 프로토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저희가 머신러닝을 돌렸었을 때는 마이애미 사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10점 정도 앞서고 또 필라델피아에 마이너스 9.5점을 줬죠. 그리고 마이애미 쪽에 배당 적중률이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로 봤는데 만약에 이 프로토콜 변수가 너무 불안하시다고 보시면은 이 경기는 패스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선은 저는 그냥 기준에 따라서 마이애미 쪽으로만 찍었고요. 요 경기에 라인업을 좀 볼게요. 네, 라인업을 보시면은 네, 마이애미는 지금 뭐 변수가 없는 사람은 타일러 히로랑 덩컨 로빈슨, 이거달라 그리고 올리닉 이렇게 있고요. 뭐 아데바요, 버틀러, 뭐 드라기치, 뭐 하클리스 다 뭐 캔드릭 너는 원래 아웃이었죠? 네, 여긴 다 아웃입니다. 아웃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제 벤 시몬스, 토바이어스 해리스, 조엘 엠비드는 GTD고요. 뭐 확실하게 좀 뭔가 이슈가 없는 사람은 데니 그린이랑 네, 네,
타이러스인가요? 저 지금 순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 선수 정도만 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렇게 GTD랑 아웃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혼돈이 있습니다. 뭐 막상 내일 갔는데 경기가 안 벌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우선 세부 스탯은 안 볼게요. 우선은 저는 그냥 숫자를 자르는 기준에 따라서 포함은 시켰는데, 네, 요거는 세부 스탯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샬럿의 경기는요, 토론토가 TBS 마진이 높습니다. 높고, 예, 1.5를 더하더라도 토론토 사이드로 나옵니다. 그런데 배당은 또 샬럿 사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패스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샌안토니오랑 휴스턴 이 경기는 네. 오늘 휴스턴에 또 대형 트레이드가 있었죠. 네, 대형 트레이드는 요거 좀 정리하고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샌안토니오 사이드로 좀 TBS가 크게 나왔습니다. 네. 뭐 요런 1.5를 더하더라도 핸디값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TBS 스코어가 높게 나왔는데 이 배당 적중률이 휴스턴 사이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덴버랑 골스입니다. 네, 문제의 골스죠. 네, 덴버가 뭐 요새 뭐 전력 차이라든지 뭐 골스보다는 훨씬 앞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TBS 마진이 왜 무슨 일인지 골스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덴버 쪽에 마이너스 5.5 핸디값을 줬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골스가 유리해지는 지표가 나오죠. 그런데 배당 적중률도 골스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골스 프랜사이드로 네, 요 경기는 데리고 가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요거는 한번 스탯 보고 갈게요. 네. 네, 제가 요 그 세브 데이터 단을 좀 정리를 다시 했어요. 워낙에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서 제가 조금 필요한 데이터들만 뽑아갖고 정리를 좀 다시 했습니다. 자, 최근 경기력을 보면은요, 덴버는 플러스 마진 플러스 7점, 골스는 플러스 5점 마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가 어떻게 골스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필드골은 확실히 덴버가 잘 장악을 하고요. 3점도 덴버가 좋죠. 근데 이제 프리드로우 자빙은 또 골스가 잘 넣는 것 같네요. 그래서 EFF 마진은 소폭 덴버가 좀 유리하고요. 최근 경기는 둘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맞대결 한번 지난 시즌 맞대결이 어땠나 볼게요. 지난 시즌은 네, 두 번 경기를 치렀는데 1승 1패 한 번씩 나눠 가졌네요. 그리고 이제 맞대결 최근 5경기의 맞대결 스탯을 한번 보면은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골스가 거의 슈퍼팀이었기 때문에 네, 골스가 조금 더 유리한 지표들이 나오겠죠. 네. 어, 득점 마진이 한 15점 정도 골스가 앞섭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018 시즌 듀란트랑 뭐 탐슨이 건재하던 시절까지 경기가 몇 경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요렇게 보면 EFF 마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한 35점 정도 차이가 나고 맞대결 경기력은 골스만 이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네, 덴버랑 골스랑 네, 요 부분까지 좀 살펴봤는데 현재 전력은 골스가 조금 덴버가 더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덴버가 전력은 더 앞서는 게 사실이고요. 요 TBS 마진 했었을 때는 18년도 경기도 한두 경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조금의 좀 왜곡은 있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경기들도 다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디비전이 좀 많이 달라갖고 경기를 많이 안 치르는 거는 18시즌 경기들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요 부분은 이제 덴버랑 골스 부분은 저는 우선 골스 사이드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틀랜드랑 인디애나는 네, 아까 말씀드렸죠. 포틀랜드 사이드로 마음은 가고 싶은데 요 배당이 동률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저도 조금은 좀 고민인데 우선은 우리 기준 저는 우선 기준을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저는 요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내에서는 이거는 패스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이 프로토콜이 너무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거를 가셔도 뭐 이거를 선택하셔도 뭐 그건 구독자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휴스턴의 대형 트레이드 이슈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저기 이 유튜버 분들이나 언론에서 이걸 정리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선 저는 그 지명권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지명권은 뭐 2024년 지명권도 있고 또 옵션이 걸린 지명권도 있고 그리고 지명권까지 하면 너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즉시 전력으로만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브루클린은 제임스 하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은 올라디포랑 단테 그리고 크루츠를 얻었고요. 클리브랜드는 알렌이랑 프린스를 얻었어요. 그리고 인디애나는 르버트를 얻었습니다. 저는 브루클린이 정말 마음을 크게 먹은 것 같아요. 정말 즉시 전력감 3명과 그리고 이제 픽들도 많이 줬잖아요. 픽들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렌이랑 프린스랑 르버트를 브루클린은 아웃을 시키고 제임스 하든 하나를 얻은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디안드레 조던이 센터를 많이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기 브루클린은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뭐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지만 클리블랜드가 즉시 전력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2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좀 만년 하위에서 노는 팀이 아니라 조금은 좀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대형 트레이드를 좀 살펴봤고요. 저는 사실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앤서니 데이비스가 거의 1대6 트레이드가 됐었을 때, 네, 이거보다 스포츠 역사상 더 큰 트레이드가 이제 발생될까라고 했는데, 이제 제임스 하든 더 큰 트레이드가 터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는 마치고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니볼 NBA 분석은 18일부터 1월 24일까지는 쉴 예정입니다. 네, 우선은 왜 쉬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핸디 조건이라든지 배당 적중률까지 반영을 해서 이제 경기를 추려 나가는 방향으로 잡았는데 이 기간에는 핸디 조건이나 배당 적중률 자체가 안 뜹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이 좀 불가능해져서 토니볼 NBA는 이 기간 동안 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요 기간에는 그 토니볼이 국내 배구 컨텐츠 업로드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컨텐츠를 사정상 만들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이나 조건값이 없는 상태로 그 전날 밤에 분석 위주로만 좀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석이라든지 숫자를 보시고 이제 참여하시는 거라든지 어느 쪽 사이드로 가시는 거는 이제 구독자분들이 조금은 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배구만 하냐면은요. 국내 농구는 제가 물론 NBA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원오버 접근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뺍니다. 그래서 원오버 접근을 빼고 또 배당 메리트도 좀 떨어지고 이래서 농구는 하지 않고 저는 배구만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안내 말씀은 제가 아마 뭐 내일이나 모레까지도 한두 번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 시간이 왔습니다. 네, 저희 채널은 우선은 픽을 판매해 드리는 채널은 아니고요. 네, 요 경기에 참여하시는 거는 다 구독자분들 자유이고 선택의 몫입니다. 그리고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